혹시 별자리 운세나 뭐 성격 테스트 같은 거 보고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깜짝 놀란 적 다들 있으시죠? 아, 네네, 많죠. 꼭 나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설명들이요? 맞아요. 오늘 바로 이 현상, 왜 우리는 꽤 보편적인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나만을 위한 통찰로 철석같이 믿게 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아, 반엄 효과요? 네, 또는 이제 처음 이걸 증명한 학자 이름을 따서 포러 효과라고도 합니다. 포로 효과. 이게 뭐 점성술, 운세는 물론이고 성격 테스트, 심지어 마케팅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생각보다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이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왜 우리가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좀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 반엄 효과라는 이름부터가 재밌는데요. 정확히 어떤 현상이고 이름은 어디서 온 건가요? 약간 쇼겐 이름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조금씩 갖추라. 이런 말로 유명했던 19세기 쇼맨, P.T. 바넘의 이름에서 유래한 게 왔습니다. 아, 진짜 쇼맨이었군요. 네.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파고든 사람은 심리학자 버트런 포러예요. 1948년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1948년이요. 꽤 오래전이네요. 네. 학생들한테 성격 검사를 하고 개별 분석 결과를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뭔가 반전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모두에게 완전히 똑같은 미리 준비된 분석 결과를 나눠줬습니다. 네, 전부 다요. 네. 내용은 뭐 예를 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기를 바란다. 라거나 그건 뭐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또 자신에게 좀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아니면 때로는 외향적이지만 가끔은 내성적이고 신중하다. 이런 식으로요. 아, 들어보니까 정말 누구에게나 해당될 법한 얘기들이네요. 그렇죠. 아주 일반적이고 좀 모호한 문장들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요.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설명하냐는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줬어요. 4.26점이요? 와, 거의 다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포로는 이걸 개인적 검증의 오류라고 불렀어요. 개인적 검증의 오류.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말에 쉽게 설득당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그 문장 자체의 모호함이 커요. 모호함이요? 네. 때때로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표현들이 듣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거든요. 아, 자기한테 유리하게 딱 끼워 맞추기 좋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긍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폴리아나 원리라고도 하죠. 좋은 말은 일단 듣기 좋으니까요. 맞아요. 뭐 당신은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대표적이죠. 칭찬 같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그런 확증 편향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세 번째 요인, 바로 주관적 검증과 확증 편향입니다. 아하, 내 생각이나 경험과 일치하는 정보는 역시 하면서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에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슬쩍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분석을 제공하는 사람이 뭐 전문가처럼 보인다거나 권위 효과, 아니면 이 결과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게 하면 더 설득력이 높아지고요. 아, 듣고 보니 단순히 우리가 뭐 순진하거나 귀가 얇아서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아들일 때 실제 자기 모습과 맞는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반엄 효과 같은 비이성적인 부분도 같이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은 꽤 복잡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하지만 동시에 반엄 효과라는 그 비합리적인 필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엄 효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별자리 운세나 타로 카드 같은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예시들이죠.
신문 운세, 인터넷 궁합 테스트, 혈액형 성격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 혈액형 성격론도요. 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결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틀에 가두려고 할 때 반엄 효과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MBTI도요? 하긴 결과 보고 어쩜 이렇게 딱 맞지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마케팅에서도 외로움을 잘 타는 당신, 이 커뮤니티에 딱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고 보니 TEDx 강연자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라 이성적이고 말이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MBTI는 ENFJ라서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본인은 그 두 가지 설명이 다 자기 모습 같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 그 모호한 설명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내는 반엄 효과의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되게 입체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일반적인 설명들은 그 여러 층만을 다 포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맞네? 하고 느끼기 쉬운 거죠. 듣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섬뜩하기도 한데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수준이 아니라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걸 넘어서서 근거가 좀 부족한 성격 분석이나 운세 같은 거에 기대서 중요한 진로나 인간관계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성격 유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좋은 관계를 그냥 포기해버린다거나 올해에는 이동수가 없다는 말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상대방의 반응을 이렇게 슬쩍 보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꿰맞추는 콜드리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사기나 심리조종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콜드리딩. 아,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그럴듯한 함정에 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현명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적 사고의 스위치를 항상 켜두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네,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 잠깐 이거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닐까? 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와 같이 막연한 평가 대신에요. 실제 행동이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에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라. 네. 또 다른 방법은요? 셋째는 대안적인 설명을 항상 좀 염두에 두는 겁니다. 어떤 설명이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것 같을 때도 혹시 다른 이유나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모호함과 지나친 긍정을 좀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애매하거나 칭찬 일색인 분석은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네, 오늘 우리는 반엄 효과라는 우리 마음의 아주 흥미로운 착각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나만을 위한 특별한 속삭임처럼 들리는지 그 원리부터 일상 속 사례 그리고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네요. 네. 핵심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판적인 필터를 꼭 장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당신이 접하게 될 수많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 앞에서 이게 진짜 나만을 위한 깊은 통찰인지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만능 열쇠 같은 건 아닌지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반엄 효과의 순간들을 경험했고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는 어떤 시선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방송 들으시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